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설마 구리 암사대교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얘 에이다스 생각보다 되게 잘하네요, 마세라티가. 스포츠 주행성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갖추고 있는 과연 그레칼레 폴고레가 스포츠 주행성은 어떤지 잠깐 한번 확인해보고. 우와 씨, 얘 마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아직 얘 재원을 몰라요. 몇 마력인지 토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소 450에서 500마력 이상, 그리고 와 토크는 최소 600Nm에서 660Nm입니다 이거는 와 진짜 잘 나가네. 하나 둘 셋. 아니 뭘 눌러야지 드라이브가 작동을 하는 거냐? 아 버튼이었어?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그레칼레 폴고레입니다. 제가 아마 그레칼레 일반 차량 리뷰였으면은 신동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신동님의 그레칼레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신동님한테 부탁해서 아 그레칼레 좀 어떻게 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전기 차량들을 리뷰할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쌓아놓은 영상들도 너무 많고 그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연기관 차량들을 리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 마세라티 쪽에서 이제 폴고레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제 장거리 챌린지를 맡겨주셨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마세라티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저같이 굉장히 누추한 녀석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격스럽네요. 이 차량은 그레칼레라고 모델 Y, 마칸, Q6 이트론, 또 뭐가 있을까? 이 정도 급의 차량들에서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자체는 포르쉐보다도 더 높은 그런 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실내를 보면 정말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세라티 처음 아니야? 에이다스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91%가 뭐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어차피 결국 나중에 100%로 충전을 하고 장거리 챌린지를 떠나겠지만 91%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무려 324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무려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겨우 324km 밖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말을 잘못했네. 이 실내가 너무 고급스러워 가지고 좋게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요. 저는 뭐 딱히 이 차량을 갖다가 뭐 뛰어줘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첫인상, 저는 전기 차량이라면 모든 전기 차량을 타보고 객관적인,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주관적인 어떤 느낌과 감성에 따라서 이 차량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어떤 부분이 저한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모토니까. 뭐 아무리 마세라티가 럭셔리한 브랜드고 마세라티 쪽에서 저한테 이제 차량 후원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겠고,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내려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딱 타자마자 항상 첫 느낌, 첫인상 리뷰를 하게 되는데, 저 솔직히 그레칼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 모델 Y가 곧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 정말 거의 모든 차량을 다 타봤단 말이에요. 2급에 있는 마칸 일렉트릭은 제가 아직 못 타봤고, 근데 마칸 일렉트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2급에서는 과한 정도의 스펙이 들어가 있는데, 그레칼레는 그거보다 더 과해. 오히려 더 과해요. 그래서 더 좋아요. 되게 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디지털 시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제가 마세라티를 보면서 항상 느꼈던 실내가 너무 옛날 차 같은데 라는 느낌도 완전히 싹 다 잊혀져 버릴 만큼 실내 고급감이라든지 실내의 인테리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도 거의 최신의 모든 차량들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스펙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갤럭시 워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이런 느낌으로 싹 이런 것도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뭐 기기 추가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 뭐 전화, 차량, 앱, 아니 생각보다, 물론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좀 놀랬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마세라티 특유의 그냥 고급스럽고 되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고급스러운 완성도,
그리고 스포츠 주행을 이제 모터스포츠가 기본인 회사잖아요. 예전에 이제 전기차로 오기 전에는 이제 페라리와 같이 함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녀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기 차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앞에선 모든 세상이 다 평등하죠. 그리고 이 정도 급에서의 전기 차량에서 느껴지는 거의 모든 풀옵션 같은 사양, 그리고 고급스러움, 깜빡이 소리 들리세요? 되게 마음에 든다. 그리고 아까도 시동을 딱 켰다가 껐는데, 물론 뭐 전기차에서 시동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지만, 이게 아이오닉 9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를 차량으로서만 타시는 분들, 정말 차량이 하드웨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차량은 그것만으로 리뷰를 또 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차량들은 또 그것으로 기준을 맞춰갖고 리뷰를 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저는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레칼레 폴고레 같은 차량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돌려볼까? 제가 지금 GT 모드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승차감이 미쳤어요. 승차감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 급에서 거의 유일한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 저는 Q6 이트론과 마칸 일렉트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승차감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좀 놀랬던 게, 아니 이 정도 급에서 만약에 모델 Y가 이런 승차감을 만약에 갖고 나오면 씹어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세라티 특유의 이런 길다란 패들 시프터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내연기관 감성이거든요. 언제든 어디서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거를 딱 당길 수 있게, 시프트 업다운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기는 하지만, 얘는 사실 시프트 업다운이 필요가 없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업다운 했을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드라이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것 같은데, 앞에 그려져 있는 게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드라이브 모드도 지금 한번 GT에서 스포트 모드로 바꿔볼게요. 소리가 와 겁나 개빠르네. 전기차가 뭐 다 이 정도 하죠. 근데 정말 다른 것보다 승차감이 정말 고급지다. 승차감도 좋은데, 또 마세라티가 옛날부터 실내 인테리어 가죽으로 소재를 써서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고급스럽게 정말 모든 사활을 걸어서 정말 실내를 고급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심지어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가죽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정말 고급스럽고, 지금 이 가죽 냄새가 어디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게 일부러 이 조향을 해가지고 이 차량 안에다가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조향한 가죽 향이 꽤나 오래 갈 겁니다. 근데 정말 좋네요. 향이 정말 좋고, 그리고 차선을 지금 제가 잠깐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갔더니, 차선 유지하라고 바로 노란색 뜨면서 깜빡이 켜고 들어가라고 딱 바로 경고 때려주고요. 키맵이 들어가 있나? 맵이 너무 좋은데요? 생각보다 내비게이션의 맵이 꽤나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 UI나 UX적인 부분은 조금 뭐 최신식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클래식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CCNC 플랫폼이나 제네시스의 CCRC 플랫폼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약간 벤츠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디자인적인 혹은 이런 디지털적인 디자인적인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럭셔리 브랜드답게 더 럭셔리하게 디자인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디지털적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지금 스포트 모드로 이렇게 달렸을 때, 와 장난 아니구나. 나중에 제로백 한번 재봐야겠다. 이게 오프로드 모드, 맥스 레인지 모드, GT 모드, 스포트 모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4가지의 주행 질감을 갖고 있고요. 이 스포트 주행뿐만이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댐퍼 세팅을 스포티하게 할 거냐 노멀하게 할 거냐를 버튼 하나로 댐퍼 세팅을 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저 앞쪽에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낮춰줬다 위로 올려줬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거 에어 서스펜션은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녀석과 들어가 있지 않은 녀석의 이 승차감 차이가 꽤나 많이 느껴지는 데다가, 세라티는 이미 100년이 넘은 스포츠성과 럭셔리한, 특히나 이 그란 투리스모 차량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약간 낮은 CUV에 가까운 이런 느낌의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진짜 승차감 좋다.
여기서 에이다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라티의 에이다스 이름은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하고요. 셋 해가지고 속도를 80km로 올리고 딱 지금 보면은 손을 놓고 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버튼을 눌러서 현대랑 거의 똑같아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랑 세팅하는 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 에이다스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거의 문제 없이 잘 움직일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 야 근데 스티어링 휠 잡으라고 하는 경고가 진짜 빨리 뜬다. 보통 빨리 뜬다라고 하는 뭐 현대 기아 이런 친구들도 스티어링 휠 잡으라고 하는 경고가 10초 15초 만에 뜨거든요. 얘는 봐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세요. 1 2 3초 만에 떠. 다시 1 2초 만에 떠.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잡으라는 경고가 정말 빨리 뜹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어떻게까지 하는지는 한번 볼게요. 계속 안 잡고 있어 볼게요. 지금 핸들 잡으라고 계속 이렇게 왼쪽에서 크게 딱 뜨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소리 나죠? 계속 안 해볼게요. 오우씨 깜짝이야.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하는 게 약간 폭스바겐의 ID4 같은 그런 느낌으로 깜짝 놀라게 해주는데, 그래도 다시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다시 켜는 데는 문제는 없네요. 어느 정도로 켜고 돌아다닐 수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봤고요. 근데 생각보다 에이다스 잘하는데요? 이런 스포츠 주행 감성을 갖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에이다스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뭐 예를 들어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아우디 이번에 Q6 이트론에 제대로 안 넣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칸 일렉트릭에도 에이다스를 제대로 넣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 가격에 아무리 스포츠성을 강조한다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에이다스를 넣어주지 않는 거는 요즘 시대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제가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몰아붙여서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아직 내보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마세라티도 좀 그럴까봐 이 부분을 진짜 엄청나게 비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이다스 되게 잘하네 생각보다. 셋을 해서 100km에 놔두고 앞차와의 간격 조정은 해요. 레인키핑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고 빠져나가 버리잖아. 지금은 이게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앞차와의 간격 조정은 잘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진짜 치명적이긴 하다. 레인키핑 어시스트만 들어가고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 SDV는 아니더라도 에이다스는 해주고 하드웨어적 부분도 받쳐주면서 외관의 디자인적인 부분도 원래 차량을 만들던 내연기관 회사들의 특수함, 특별함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야 모델 Y 주니퍼와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꽤나 좀 난항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구리암사대교인데 어느 정도로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조금 있다가. 얘가 에이다스를 딱 잡는데 되게 잘해요. 자, 차선. 자, 해볼게요. 딱 바로 잡아. 이걸 되게 잘해요 생각보다. 자, 껐어요? 켜면 바로 잡아. 되게 잘한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설마 구리암사대교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얘 에이다스 생각보다 되게 잘하네요. 마세라티가 어디 있게 들어갔지? 저 진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마세라티가 스포츠성을 강조한 T성향의 차량들을 잘 만들기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에이다스 여기가 되게 굴곡이 이렇게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차 스티어링 휠 꺾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데 이걸 당연히 못하겠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차선 유지만 잘하고 레인키핑 어시스트만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네? 진짜 되게 깜짝 놀랐다. 아니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에이다스를 너무 잘해가지고, 오케이. 이것까지도 완전 오케이. 오늘 장거리 챌린지가 굉장히 즐거워지겠는데요? 할 말이 되게 많겠는데? 물론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스포츠 주행성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갖추고 있는 과연 그레칼레 폴고레가 스포츠 주행성은 어떤지 잠깐 한번 확인해보고. 우와씨, 얘 마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아직 얘 재원을 몰라요. 몇 마력인지 토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소 450에서 500마력 이상, 그리고 와 토크는 최소 600Nm에서 660Nm입니다. 이거는 와 진짜 잘 나가네 차가. 그리고 그런 파워풀한 주행 플러스 승차감과 노면을 지지해주는 이 트랙션 컨트롤 능력이, 이거 모델 Y랑은 차원이 다르네. 물론 예전 모델 Y 기준입니다. 아직 제가 뉴 모델 Y를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정도 급에 있는 거의 모든 SUV를 다 타봤다 그랬잖아요. 마칸 일렉트릭만 빼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는 최고. 와, 승차감이랑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한데 역시나 GT 쪽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제로백이라든지 급발진 가속을 할 때는 딱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좀 그것 때문에 짜릿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마세라티나 이 정도 급에서 파워풀한 주행을 하는데 조금 일부러 내연기관처럼 리니어하게 딱 올라가는 그런 차량들, 뭐 EQE SUV라든지 아우디의 뭐 Q6 이트론이라든지 Q4라든지, 뭐 Q4는 좀 이거보다 좀 낮긴 하지만 ID4, BMW의 뭐 iX3라든지 뭐 iX x드라이브 50이라든지 이런 차량들 다 보면은 초반에 너무 쿵 떨어지는, 심장이 빡 떨어지는 그 느낌으로 급발진 가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얘도 딱 그래요. 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폴스타4도 그래요. 폴스타4도 딱 셀러레이팅을 전개를 했을 때 오씨 깜짝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야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빡 올라가면은 심장 떨어지는 느낌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 차량은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다. 초반에는 조금 편안하게 사람이 어느 정도 종지값, 횡지값이 아니라 종지값에 조금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조져버리는 딱 그런 세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느낌이. 거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의 고급스러운 승차감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링대로 겁나 잘 되는데, 와, 발진 가속감이 어마무지하네요. 요 느낌, 그리고 이 승차감, 우와 씨. 근데 이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워. 진짜 차량도 되게 좋고 실내 고급감도 너무 좋고, 차량을 차량으로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제가 봤을 때는 안정감이라든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급에서는 뭐 거의 최고급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에서 준중형 SUV인데 전기차, 거기에 거의 몇 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의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과 얘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후륜 조향의 느낌이 딱히 나지는 않고, 회전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따로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야, 이거 뭐 브레이크도 어마무지하게 잘 들고 회생제동도 좋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 내연기관의 그런 느낌 혹은 슈퍼카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전기 차량의 그 느낌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그리고 다른 거보다 승차감이 정말 좋네요. 이래서 돈 있는 럭셔리 차량들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명히 썩 마음에 드는, 눈에 띄는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얘를 갖다가 차량으로서 이런 럭셔리한 준중형 SUV인데 전기 차량으로서 내연기관처럼 막 엄청난 메인터넌스 비용을 때려 넣지 않고 괜찮은 유지 비용을 가지면서도 이런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런 가죽 소재의 이런 냄새, 진짜 좋아. 모든 몸에 닿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죽스러운 소재나 많은 부분들이 감성적으로 너무 충족을 많이 시켜줘가지고 꽤나 마음에 드네요. 차량 자체를. 외관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저는 솔직히 외관은 그렇게 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타기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타고 난 다음에 첫인상은 굉장한 차다,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이거는 타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타보시면 제가 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델 Y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모델 Y나 얼마 전에 탔었던 Q6 이트론 후륜 같은 차량들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정말 그 이태리 특유의 그 감성적인 느낌과 슈퍼카의 느낌인데, 그거를 전기 차량으로서 잘 풀어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에이다스까지 잘하고 있고, 이거를 어디 거를 썼는지 아마 모빌아이 걸 썼겠죠. 에이다스의 그 기술력 같은 것들은 누구랑 협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차량의 완성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차량으로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 라는 부분, 이런 패들 시프터의 이런 슈퍼카의 느낌을 그대로 잘 써가지고 차량 자체를 잘 웰메이딩 했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웰메이드가 웰셀링으로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판매량이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량을 타면서 이 정도 급에서의 이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차량을 정말 간만에 느껴봤습니다. 마칸 일렉트릭도 이런 느낌이려나? 와, 정말 좋네. 차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네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인테리어가 다 되게 마음에 들고
가죽도 되게 고급스럽고 향도 좋고 인테리어 고급스러움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에다가 보통 피아노 블랙이라고 불리우는 하이글로시 소재 플라스틱을 좀 써놔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싶지 않게 잘 돌아다녀야 된다면 PPF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저기에 특유의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하이글로시를 써놨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보기에는 좋지만 너무 흠집이 잘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PPF 하시고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어가 PRND가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굳이 단점으로 꼽아야 되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빨간불이라서 엔진을 껐다가 여기 스타트 엔진이라고 써져 있는 게 너무 웃겨. 다시 한번 소리가 들리는 것도 꽤나 괜찮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차량에 대해서 전비를 어디서 보지? 이 전비 조금 이따가 볼게요. 전비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충전 레벨을 최대로 올려야 돼. 그래야 100% 충전. 여기 있다, 주행 기록. 현재 얘도 100km를 가는데 몇 킬로와트시를 쓴다고 나오네. 설정 들어가서 단위를 어떻게 못 바꿀까? 시간 및 날짜, 단위. 없어, 젠장. 자동 승하차 서스펜션도 있고요. 막 드래그 레이스 이런 것도 있네. 와, 방금 전에 제로변 4.3초가 기록이 되네요. 재밌다. 역시 스포츠카를 만들던 브랜드들은 이런 게 달라. 재밌다. 그리고 앱도 있어요. 앱도 얘가 소너스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너스 사운드 시스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보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만족스러운데? 자, 그러면 첫인상 폴고레의 첫인상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장거리 챌린지 영상 기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차감 미쳤다 진짜. 와, 어떻게 승차감 이렇게 좋지? 주행 질감이랑 승차감은 내가 여태까지 느꼈던 이 급의 차량들 중에서 최고급. 심지어 BMW iX보다도 얘가 더 승차감이 좋은 느낌이에요. 진짜 저는 iX를 소유했었잖아요. 근데 iX보다 얘가 더 좋아. 승차감이 돌았어. 타각이 엄청 좋네. 그냥 앞쪽에 회전 타각을 많이 줘가지고 회전 반경이 좁은 건지 스타트.